네,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30 오후 6시 53분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좋아요로 동영상 저장해 두시고 장 시작 전에 아니면 장 시작 후에 영상 보시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들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나스닥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나스닥 어제 0.56% 하락으로 마감하였는데 0.56% 하락해서 11선이 일단은 깨졌고, 자, 이렇게 깨지게 되면은 이제 21선까지 보러 가게 될 것입니다. 자, 나스닥은 지금 9주 동안 상승을 하고 나서 지금 위에서 이제 그 힘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때 저번 주까지만 해도 계속 상승 추세니까는 이 추세 라인을 지금 이만큼이죠. 제가 이만큼을 계속 팔지 말아라. 나스닥 지금 매우 강하니 팔지 말아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수익을 많이 챙겨왔을 겁니다. 이 강한 추세에는 이 추세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은 위에서 조정이 시작되려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직 뭐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지만은 조심해야 될 구간으로 진입하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1선을 깼고 21선까지 보러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미국 주식 관련된 거 지금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되게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지만 다우존스가 나스닥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도 다우존스가 나스닥보다 더 많이 상승하고, 이렇게 하락할 때도 다우존스가 나스닥보다 조금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다우존스 보시면은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만큼의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다우존스도 나스닥과 함께 지금 위에서 힘이 많이 약해졌다 라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때 한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힘이 강한 상태였는데 지금은 힘이 약해졌고, 지금 보조 지표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조금 힘이 약해졌다는 걸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미국 주식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심하시고 신규로 진입하지 마시고 수익이 일 때 조금이라도 분할 수익 매도로 조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종목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테슬라 제가 상승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여전히 유효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가격은 살짝씩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48달러에서 한 250달러 정도를 하단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하단 라인에 지금 딱 터치해 있습니다. 지금 딱 터치해 있고 21선에서 완벽히 지지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이 21선에서 정확히 지지를 보여주려고 하면은 다음 돌아오는 거래일에 양봉으로 이거를 지지해 줘야 됩니다. 다음 거래 1월 2일 날 이걸 만약에 음봉으로 크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또 하락 추세가 전환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1월 2일 날 음봉으로 큰 하락이 시작된다 그러면 한 이 정도의,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도의 1, 2주 정도의 하락 추세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테슬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TQQQ 한번 보겠습니다. TQQQ도 지금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11선에서 딱 정확히 반등 나와주었죠. TQQQ는 여전히 좀 강한 상태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스닥이 21선을 향해서 내려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TQQ도 지금 21선을 향해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신규로 진입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속슬도 마찬가지로 나스닥 지수가 조정받으면서 속슬도 같이 함께 조정을 받았죠. 그러니까는 지금 속슬 같은 경우에는 11선을 정확히 지켜주면서 지금도 뭐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긴 하지만은 지금 만약에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제가 하락 신호 나왔다고 말씀드릴 때까지는 보유해 주시면 되겠지만, 지금이라도 항상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분할 수익 매도입니다. 제가 100% 이 종목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 5% 정도, 한 10% 정도 좀 소소하게 수익을 챙겨 가지고 밑에서 또 채워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아가는 걸 좋아하는데 모아가는 거 저도 좋아합니다. 하지만은 어디서 모아갈 거냐? 이 고점에서 모아 가실 겁니까? 그거는 정말 잘못된 투자입니다. 이 고점에서는 조금이라도 분할 수익 매도로 조금이라도 챙겨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하단 라인에서 분할로 또 모아 가게 되는 겁니다. 이 하단 라인에서 저가에서 매수로 모아 가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애플, 제가 애플 분명히 쌍봉의 위험이 있고 21선 지지해 줘서 일단 조금 지켜보자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21선 가격대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음봉으로 지금 위험한 구간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지금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도입부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미국 주식들이 지금 다 고점에서 힘이 없어지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대응하자고요. 이게 무슨 큰일이 났나 보다가 아니라 지금 차트상으로 위에서 힘이 없는 구간이고 이제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수익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분할 수익 매도로 챙겨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는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 엔비디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의 관점으로 여전히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500달러 깼는지 한번 보시고. 자, 문제의 아이온큐, 문제의 아이온큐입니다. 문제의 아이온큐. 제가 분명히 이때부터, 자 언제냐, 12월 26일부터 아이온큐 조심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제 마이너스 6.3%가 급락하면서 아이온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니 차트 분석이 분명히 중요한 겁니다. 아이온큐 지금 얼마나 유망한 종목이고 AI 관련된 종목입니까? 매출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하지만은 지금 아이온큐가 차트상으로 매물대가 너무 많고, 이 매물대를 뚫으려면 분명히 더 큰 호재가 발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온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락 추세 전환됐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팔고 가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TMF. 제가 TMF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강한 상승 추세가 아니다. 완만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힘이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TMF도 지금 상단에서 약간의 힘이 빠지면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도 완만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의 관점이지만 신규로 진입하시기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이 구간 계속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횡보 구간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제가 한 3일 전에 10일 정도가 더 유지되면 상승으로 추세를 전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이 가격대를 유지해 주면서 상승으로 전환할 준비를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의 관점으로 가지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황 나쁘지 않습니다. 지수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단은 상황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제가 알파벳 분명히 1차 목표가 140달러라고 말씀드렸었고, 정확히 터치 후 지금 연속 4일간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이 하락이 계속된다면 130달러까지는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는 또 130달러에서 얘가 지지해서 반등하는지 아니면 뚫어지는지 한번 보고 우리는 또 진입할 겁니다. 진입해서 140달러, 150달러까지 한번 먹어보도록 할 테니 준비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알파벳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준비해 주세요. 알파벳 들어갈 수 있게끔 현금. 자, 다음으로 QQQ 보겠습니다. QQQ 똑같죠? TQQQ랑 지금 나스닥 지수가 조금 밀리면서 QQQ도 조금 밀린 상태지만 아직도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 11선 지지해 주었고, 하지만 21선까지는 떨어질 수 있고, 과연 이게 건강한 조정일지 아닐지는 21선에서 반등하는지 지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신규 진입 절대 아니고 우리는 또 밑에서 열심히 또 모아 갈 겁니다. 자, 리얼티 인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1차 목표가 여기 딱 241선 부근이라고 말씀드렸고, 정확히 터치 후 어제
하락하였습니다. 자, 1차 목표가 왜 1차 목표가를 241선이라고 말씀드렸냐? 그 가격대는 분명히 58달러라고 말씀드렸고 정확히 58달러 찍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41선이 굉장한 지지 라인이자 저항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에 가격을 맞춰드렸고 이 전에도 분명히 241선 부분에서 저항 맞고 한 2달 동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리얼티 인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제가 볼 때는 수익이시면 조금이라도 당연히 분할 수익 매도로 좀 챙겨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21선 깨는지 안 깨지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21선 깨지면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거니 21선 깨는지 안 깨지는지 확인해 보면서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21선 가격대는 56달러입니다. 56달러 깨면은 리얼티 인컴 하락 추세로 전환되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신규로 진입은 아니고요. 자, 다음으로 S&P 500도 당연히 똑같죠. QQQ랑. 자, 아마존닷컴은 제가 상승 추세 안에 있고 여전히 11선, 21선 타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해 주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하단 추세 라인, 그러니까 상승 추세 라인의 하단 까지는 조정이 올 수도 있다. 그 가격대는 143달러 부근일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지수가 안 좋다면은 분명히 143달러까지는 조정을 줄 겁니다. 지수가 안 좋은데 지금 아마존닷컴 혼자 위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그게 가능한데 아마존닷컴은 아닙니다. 전 분명히 차이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아마존닷컴도 제 방송 계속 보시고 계시면 제가 하단 라인에서 지지하는 거 보고 매수 추천 드릴 거니까 좋아요로 동영상 저장해 두시고 구독해 두시면 저가에서 좋은 종목 주워 담을 수 있을 겁니다. AMD 제가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드렸었고 우리는 이 상승 추세를 다 먹을 수 있었죠. 분명히 제가 팔지 말라고 AMD 강하니까 절대 팔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AMD는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1차 목표가를 분명히 150달러라고 말씀드렸었고 어제 1차 목표가를 찍었습니다. 자, 우리는 저점에서 잡고 1차 목표가에서 수익 실현하고 다시 조정받을 때 다시 챙겨서 2차 목표까지 들고 가는 겁니다. 일단은 대응 방법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 150달러 터치를 했으니까는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필요하겠죠? 1차 목표가 당연히 터치하면은 우리는 알죠.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씩 수익 실현 조금이라도 해 가시면서 대응해 주시고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 안에 있지만 11선까지는 제가 떨어질 거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지금 141달러까지는 일단 1차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니 신규로는 지금은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가에서 진입해서 고가에서 팔고 나오는 게 저희의 전략이고 또 좋은 종목은 저가에서 열심히 평생 가져갈 수 있도록 모아가는 게 저희의 전략입니다. 자,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글로벌.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죠. 코인베이스 글로벌하고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분명히 고점이니까 신규로 절대 진입하지 마시고 수익이신 분들은 좀 제발 좀 챙겨 가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안 챙겨가면 이렇게 마이너스 16%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고점에서는 항상 수익 매도로 조금씩 챙겨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이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때는 상승 추세가 매우 강하니 절대 팔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자, 정확히 이 16% 급등 먹고 나서는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분명히 조금씩 챙겨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서 8%가량의 급등이 좀 나와 주었으니 이제는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28일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7%, 8%가량의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조정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코인베이스 글로벌 여전히 진입하시면 안 되시고 수익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챙겨 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 화이자 계속
그 인기 순위에 오르네요. 화이자를 많이 들고 계신가 보죠. 화이자는 자 하락 추세, 여전히 하락 추세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단타로는 제가 이때쯤에 뭐 조금 단타로 먹으실 분들은 들어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21선 깨는지 보시고. 하지만은 화이자가 정확히 상승 추세로 돌렸다라고 하려면은 61선을 깨고, 이 초록색 라인 61선을 깨고, 자 30달러를 깨고 30달러 위에서 좀 노는 모습을 적어도 1, 2주는 보여주어야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서야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저도 분명히 진입 신호를 드리겠죠. 자, 그리고 한번 또 거래 대금 순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러셀 ETF잖아요, 이게. 자, 지수가 중소형주들이 이제 상승을 해야 이 러셀도 오르게 되는 건데, 자, 티커 스펠링 IWM입니다. 자, 이 종목도 오르게 되는 건데, 지금 어떻습니까? 딱 11선 지지 받으면서 지금 하락 신호, 그러니까 하락 전환되려고 준비를 하는 모습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시면 안 되고, 그에 반대되는 종목을 제가 오늘 좀 주의 깊게 보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자, 티커 스펠링 TZA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소형주들이 떨어지면 이 종목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 이 종목이 상승 전환됐다라고 말씀드리기엔 조금 빠른 감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지지 라인을 형성하였고, 이제는 좀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이 종목 티커 스펠링 TZA, 이 종목 주의 깊게 봐주시고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저점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빠르게 진입하시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소액으로 조금 들어가도 될 가격대이니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더 지나면 이거 확실히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낮은 가격에 잡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들어가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타 한번 보시면 이 상승 추세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자, 이 상승 추세에서 저는 말씀드렸죠. 이 메타가 이 상승 추세 안에서의 상단 라인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이 올 것이다 라고 지금 22일, 27일, 26일, 28일 지금 연속 3일 동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연속으로 말씀드린다는 건 그만큼 확신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정확히 어제 마이너스 2%가량 하락하면서 이제 하락 신호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타는. 하지만 큰 추세 라인은 여전히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330달러 부분에서 분명히 지지나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은 신규로 진입하시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대니 들어가지 마시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홈디포도 분명히 이거는 하락이 전환될 거라고 예상을 드렸었죠. 언제부터? 한 21일 날 부근, 저번 주부터 자 이렇게 꼭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하락의 위기가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더니만 지금 이제 하락 추세로 11선 딱 깨면서 21선까지 또 하락이 오겠죠. 11선 깼으니까 11선 깨면은 21선까지 온다고 일단은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39달러까지는 좀 하락할 거라고 보고, 그 후에도 지지를 못 해준다면 또 한 2, 3주간 하락 추세가 나올 수도 있죠. 그때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종목도 신규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브로드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브로드컴도 이때 11선 부근에서 브로드컴 위에서 지금 힘이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 종목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는 하락 추세가 조금 올 가능성이 있다. 1차적으로 21선까지는 일단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전고점 라인 995달러 부근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 지금 이 종목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엑손모빌 한번 보겠습니다. 엑손모빌 보면은 이 종목은 지수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쌍봉을 얻어 맞으면서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21선 부근에서 살짝 깨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시 꼬꾸라지고 있고, 엑슨모빌은 지금 힘 없다. 그리고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지수도 지금 안 좋아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엑소모빌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챙겨 가시는 걸 당부드립니다. 지금 엑소모빌 조금 위험합니다. 신규는 절대 아닙니다. 다음으로 인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자,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게 좀 지겨울 수도 있는데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인텔 영상 자주 보신 분들은 저희 이만큼 다 10%가량 먹을 수 있었었죠. 분명히 제가 이 부분에서 인텔은 이렇게 상승 추세를 돌렸으니 절대 파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한 번 더 큰 상승을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남들은 여기서 상단 라인에 꽂혀서 떨어질 수 있다고 많이들 예상을 하셨는데, 저는 이 추세가 확 돌려놨다, 한 번 더 큰 시세를 가기 위해 확 한 번 더 돌려놨다라고 봤기 때문에 절대 팔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자, 1차 목표가 분명히 제가 얼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50달러 부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1차 목표가 딱 터치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인텔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 하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조정이 시작할 수 있는 상태니 조금이라도 분할 수익 매도로 수익 챙겨 가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버 한번 보겠습니다. 우버 사실 제가 옛날에 영상 올렸었을 때 드렸었는데, 우버도 제가 한 이때쯤에 얘기를 하고 한 이만큼의 수익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이 올라와서, 우버는 많이 올라와서 지금도 역시나 힘이 강한데, 제가 꼭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힘이 약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버는 지금 위에 있는데도 강합니다. 하지만 이만큼 정말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우버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안 좋으면 21선 이거 깨고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버는 절대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면 안 되고, 우버 만약에 21선 깨면은 61선 향해 내려올 텐데 그 가격대가 아마 52달러 부근 아니면 55달러 그 사이가 될 거라고 예상되니 우리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제가 매수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이 보고 있는 넷플릭스 있죠. 넷플릭스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이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넷플릭스는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지금 위 상단에 꽂히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딱 보면 아마존닷컴하고 살짝 비슷하죠, 넷플릭스가. 그러니까는 넷플릭스도 자, 건강한 조정이 나온다면은 437달러 부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거기서 한 번 더 지지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한번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기에는 절대 아니다 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코스트코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코스트코 강한 상승 추세로 올라왔고 지금 11선 깨면서 조정이 일단 시작되었지만 코스트코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다. 21선에서 지지하고 반등하면은 한 번 더 큰 시세를 낼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절대 진입하셔는 안 되는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연말 선물입니다. 연말 선물 티커 스펠링 TZA 빼고는 지금 모든 종목이 들어가기 부담스러운 가격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TZA는 지금 소액으로 조금 진입하실 분들은 소액으로 먼저 진입
진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상승 추세 전환되면 정확히 진입하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또 성격 급하신 분들 있기 때문에 미리 드리는 겁니다. 다들 행복한 연말 되시고 내년에도 같이 좋은 종목들, 대형주들 저가에서 남들보다 미리미리 잡고 가져가면서 위에서 조정 나올 때마다 수익도 조금 챙겨가면서 현금 보유했다가 다시 저가 되면은 거기서 또 한번 진입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하면서 모아가는 겁니다. 무작정 모아가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이게 답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모아가는 게 정말 투자의 정석이긴 합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모아가는 건 바보나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 추세 라인 정확히 분석하면서 우리는 저가에서 한번 모아 가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아주 잘 해왔고 수익 내신 분들도 축하드립니다. 다들 내년에도 수익 나는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고 내년에도 같이 수익 내실 분들은 좋아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